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번에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노인학대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가 무엇이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학대란 단어는 상대방을 혹사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행동 또는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학대는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통해 신체의 상해나 통증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유형은 크게 발생 공간과 행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가 발생한 공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노인 관련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나뉩니다. 두 번째, 행태적 분류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또는 자기방임, 유기 등의 학대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 발생 공간 내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가정학대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르신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자 또는 친족에 의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다음 시설학대는 어르신에게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기타로는 그 외 공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행태는 행동하는 양상을 의미하며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행태적 분류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또는 어르신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마지막으로 유기로 분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유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적 분류의 첫 번째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꼬집고 때리는 등의 행위, 신체를 구속하는 등의 행위,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와 식사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대표적 행위를 기억하고 피해 어르신들의 예측 징후를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르신에게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보이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부상 또는 출혈의 흔적 혹은 묶인 흔적이나 상처, 어르신에게 보이는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예측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행태적 분류의 두 번째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어르신을 무시하는 행위, 일상생활에서 다른 가족들과 별도로 식사를 하게 하거나 공용물품을 공유하지 않는 행위,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어르신 본인에 대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감정적으로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을 보이거나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처럼 기분에 대한 변화를 주로 보이게 됩니다.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 보는 행동을 보이며
대외적으로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모습을 예측 징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폭력 등 어르신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원치 않는 스킨십과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령 또는 질환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질병으로 누워있으니 수치심을 느끼겠어? 늙었는데 뭐가 창피해? 등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성적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걸을 때 혹은 앉을 때 고통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 부분에 타박상이나 파열이 발견되거나 감정적으로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이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행태적 분류의 네 번째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또는 개인 재산에 관한 법률관리 위반 등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어르신 앞으로 나온 공적 부족 급여를 가로채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이 갑자기 타인의 명의로 전환이 되거나 어르신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행위,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나 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은행 계좌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방임 학대입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에 의한 방임과 어르신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변 처리, 청결 유지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도움이나 의료적 처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임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측 징후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도움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대소변 냄새, 악취 등이 나거나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발견되거나 당연한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일 경우 또는 어르신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안전위험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의복, 이불 등의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방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방임입니다. 자기방임은 말 그대로 어르신 스스로 본인을 돌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행위 또는 최소한의 자기보호와 관련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돌봄을 거부하여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자살 시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방임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행위에 언급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필수적인 의식주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방임을 하는 어르신의 경우 우울감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행태적 분류의 마지막 학대 유형인 유기입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유기는 대표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이나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6위에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는 경우와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평소 어르신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것도 예측 징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서 노인학대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입니다.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6,973건에서 2021년 19,391건으로 14.2%가 증가하였고 노인학대 사례 건수도 2020년 6,259건 대비 2021년 6,774건으로 약 8.2%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발생한 노인학대 행태적 유형에 대한 건수로는 정서적 학대가 4,627건인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신체적 학대, 방임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는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으로는 배우자가 2,4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에 의한 학대가 2,287건, 기관 종사자 2,170건, 딸에 의한 학대가 627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학대 발생 장소입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5,962건, 88%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 536건, 이용시설 87건의 순이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판정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고된 노인학대는 빙산의 일각인 수준일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노인학대 의심 및 목격 시 신고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인학대 발생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소개와 역할을 통해 노인학대 발견 및 의심 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 접수와 사례 개입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의거하여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0개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과 그 가족 및 학대 행위자를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 및 연구사업,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및 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원심화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신고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책 제안, 연구, 교육, 홍보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신고 시 사례 접수,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쉼터는 학대 피해 어르신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로 숙식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치유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대 재발 방지,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 서울특별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도봉구를 포함한 총 5개 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사례에 대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사례 개입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선, 직접 방문, 서신, 신고 앱 등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 후 조사한 내용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진행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진행 사례를 평가 및 종결하고 종결 후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로 인해 재신고가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교육의 핵심 주제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직군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을 의미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어떤 직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입니다. 작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신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면 내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현황, 직군,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실천해야겠다라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하는 의무로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의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항, 그리고 신고 의무자 직군이라면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더라도 한편으로는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학대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라는 법령을 통해 신고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를 습관화하고 이를 신고하게 되었을 때 학대 상황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직군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직군에 대한 역할입니다. 먼저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나 손상을 보게 된다면 진단 및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노인학대 판정 등을 위한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14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서 의료인 신고 의무자용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의 선별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선별도구는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할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 학대 상황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합니다. 사례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구도 또는 문서로 전달하고 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는 어르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직업군입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는 빠른 신고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대한 역할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 학대 상황을 발견했다면 동일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또는 보호자 신분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합니다. 또한 제공 가능한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위험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었던 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례 개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르신의 가정학대 사례입니다. 피해 노인은 여성 어르신으로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아들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하던 중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본 기관으로 어르신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아들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주취 상태에서 어르신에게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여왔고, 아들 이외의 다른 자녀들은 연락이 두절되어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먼저 어르신의 분리를 위해 쉼터 입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이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으로,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 돌봄이 필요하거나 노숙인의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 이어서 어르신이 입소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후에 분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아들에게 알코올 의존증 치료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센터에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학대 행위자가 문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개입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사례 종결 시에 학대 발생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결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장기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에 의한 방임 및 신체적 학대 의심 사례입니다. 앞선 가정학대 사례와는 달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학대 사례 개입 과정입니다. 피해 노인은 여성 어르신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어르신께서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이동하던 중 낙상사고를 우려한 간병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 과정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 노인이 직접 보호자에게 알리게 되자 보호자는 이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보건소와 동행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관련자 면담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는데요. 관련자 면담 결과 낙상 사고 발생 이후에 어르신 눈가에 외상이 나타났는데도 신속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되었던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환자 부상 시에는 의사가 직접 외상을 살펴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직 간호사가 보고 없이 피해 노인의 상태를 판단하여 관찰을 지속했던 것으로 신속한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이상 증세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빠른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출시한 노인학대 신고 앱을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학대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15일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이 출시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스토어를 통해 즉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연락처를 안내해드리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번호는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즉각 연결됩니다. 그에 앞서 말씀드린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